62의 한능검 심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34번부터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34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짜리 문제였는데 교사의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 대한매일신보보다 핵심어는 태극서관이었어요. 그렇죠? 네, 태극서관이 나왔고 또 하나 힌트로서는 대성학교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신간해가 아니고 신민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신간해도 나와요. 자, 1번에 보면 지금은 신민해에 대한 얘기인데, 자, 안창호, 양기탁 등이 만들었고요. 1907년에 만들었던 애국개몽운동단체인데 1번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어. 이거 1920년대란 말이에요. 지금 1907년에 만들었던 신민회하고 너무 거리가 멀죠? 틀렸고요. 2번에 러시아의 전령도 조처 요구를 저지하였다. 러시아는 물러가라. 그래서 부산의 전령도, 오늘날의 영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독립협회예요. 틀렸고, 그 다음 3번 파리 강화의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어요. 진짜 많이 나오죠. 이거 신한청년당이란 말이에요. 자, 틀렸고, 특히 이제 김규식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결사로 조직하였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5번 좀 알아둡시다. 5번 간혹 나오는데요. 국문연구소는 여러분 조선어학회가 아니고 이게 1907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문연구소라고 해서 대한제국 안에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한글의 문자 체계를 정리했다 해서 우리가 주시경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 지서경이 있기도 합니다. 지서경은 의사이면서도 한글학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시경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5번 갑시다. 35번 진짜 기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헐버튼 거 알 것 같아요. 유경공원의 교사로 있었고 만국평화회의 때 이제 특사가 돼서 헤이그를 방문했다. 그래서 헐버트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버트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왔던 3인 필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헐버트 3인 필지라는 교재 만들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던 건 메가타잖아요. 나쁜 인물이죠. 3번에는 이화학당을 설립한 건 스크랜튼 여사예요. 네, 감리교 쪽에 있었던 선교사였고요. 자, 4번에 스티븐스를 사살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명훈 장인한 전명훈 보시면 되겠고, 5번에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은 서상돈이잖아요. 아니면 김광재인데, 근데 이제 논설 단연 보국채 담배 끊자 이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서상돈이다. 대구의 서상돈 기억하시면 되겠다.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36번 갈까요? 아들아, 제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된 걸 축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제중원 오늘날의 세브란스인데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차별을 극복했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 요거 예전에 사극으로도 한번 나왔어요. 자, 10년 전 뭐뭐가 이 주관한 관민공동회가 나죠. 핵심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당하게 충군 애국의 뜻을 밝힌 아버지 연설에 감명을 받았다. 아버지도 백정이었거든요. 자, 이거 바로 독립협회죠. 그러니까 핵심은 관민공동회 개최했던 거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체니까. 자, 그럼 독립협회 1번 일제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뭐예요? 보완해죠. 보완해. 2번에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운동을 추진했다. 이게 대표적인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중추원 관제를 바꾸자. 50명의 의원을 뽑는데 절반은 25명은 대한제국, 나머지 25명은 독립협회 등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이끌었던 농촌, 바로 개몽운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임시정부 기억하시면 되겠고, 5번에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서 여권통문, 이것도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북촌에 있었던 북촌 양반집 부인들, 뭐 우리가 규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뭐 부인들이 이제 여권통문을 발표했다. 독립신문 등에 이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7번 보면 가나 사회시기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정우에서 나옵니다. 정우에 사회주의 세력 발표했어요. 조선일보에다가 야, 지금 원래 민족주의 세력하고 우리 별로 싫은데 지금 같은 편 하자라는 거예요. 정치적 친구하자. 1926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간에, 아까 제가 신민회 하면서 신간에 등장할 거라 그랬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신간에 있었는데 이제 신간을 어떻게 하냐면 해소하자.
해소라는 말은 해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193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신간에 만들자 그랬다가 지금 해체하자 이런 거잖아요.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결정적으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민중대회를 계획했지만 이게 무산으로 이제 안 돼요. 일제방해로. 그러면서 이제 신간회 해소까지 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물론 연도로 쓰면 1929년인데 그것보다는 스토리상으로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2번에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1910년대 만들어졌고요. 12년. 자,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봉오동. 예. 그럼 여러분들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 봉오동 보시면 되겠고 1920년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1919년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1938년인데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도보다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의 내용과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이고요. 38번에 보면 박용만 이제 나왔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이건 사실 한능검 심화편에서는 그냥 암기에 하와이 바로 나와야 돼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몰라서 하와이에 이승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의 라이벌이었던 박용만은 둘은 전혀 달랐어요. 이승만은 외교론, 박용만은 무장투쟁론.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39번 갑시다. 아, 드디어 나올 인물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2명 비교하는 문제. 예전에는 따로따로 나왔었는데 특히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많이 나오는데 바로 남만주에 있었던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그러면 여러분들 양세봉이다. 여러분들 이제 근현대에서 보면 봉자로 끝나시는 분 잘 봐야 돼요. 양세봉, 김원봉, 김두봉 구분 잘해야 됩니다. 자, 양세봉 조선혁명군이고요. 자, 그럼 1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 진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1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김원봉이에요. 김원봉. 김원봉이 만든 거고요. 그 스토리가 이거예요. 황토공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던 게 김원봉 등 의열단원이 군사훈련을 받고 나서 야, 여기서 나와서 우리식 오늘날의 육군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자라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보면 대한항공복회 조직했다. 박상진. 그쵸? 틀렸고 박상진. 자, 3번의 대전자령 전투는 여러분들 바로 지청천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인물은 지청천.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이자 훗날의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의 중강단을 중심으로 북로군용소를 조직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요건 여러분들 서일, 그 다음 김좌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40번 갈게요. 40번은 결정적으로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일전쟁 1937년. 그래야지만 38년에 국가총독원법이 만들어지고 민족말살 통치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후니까 이른바 민족말살 총동헌법 시기란 말이에요. 1번의 치안유지법을 공포한 거는 치안유지법이 나오긴 1925년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토지조사령은 1910년대잖아요. 토지조사법 1912년이긴 한데 3번에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1910년대죠. 4번에 식량 배급 그리고 한편에서 미국 공출을 했단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보통학교,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하였다. 이게 1910년대란 말이에요. 무단통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41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요인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쭉 나오는데 한국혁명여성동맹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정말 있었단 말이에요. 핵심은 충칭에서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예요? 임시정부가 되는 거죠. 자, 1번의 좌우합작 7원칙 이건 여러분들 여운형과 김규식이 만나서 좌우합작위원회 만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틀렸고요. 2번에 한인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자, 경학사가 나오려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신민회가 나와야 되죠. 앞에 나왔던 신민회. 3번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이 되는 것이고요. 4번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조선어 학회. 5번에 삼균주의 이거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조소왕. 자, 정치와 경제와 교육에서의 세 가지 균등하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으로 쓰게 되면서 자,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우리가 만들 국가는 바로 정치, 경제, 교육에서는 바로 균등하게 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제주에서 일어났죠. 남한만의 단독선거 1948년 50총선거에 대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진압한 토벌대사에서 바로 충돌이 일어나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했었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유신헌법의 철폐, 이건 박정희 정부 시절이죠. 이번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바로 유신체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같은 거고요. 3번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가에서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이고요. 4번에 4.3인데 4.13 호문조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전두환 정부 시기에 반대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공사 설립했다. 이거 미 군정이 적산이라고 해서 일제가 남기고 왔던 재산들, 이거를 이제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3번 보면 가전쟁 중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어려워요. 보도연맹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한능검에서 출제로 또 내네요. 굉장히 놀랍긴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었거든요. 보도연맹 혹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남한에 있었던 잠재적인 좌익 세력 혹은 여기에 동조했던 세력을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알고 싶었던 거예요. 혹은 색출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을 이제 회유한 거죠. 그러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을 주겠다, 먹을 걸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좌익이냐 이런 거 사상보다는 먹을 걸 준다니까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는 거고, 혹은 정확하게 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요 보다는 그냥 일정 정도 현실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됐는데, 결국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들을 이제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6.25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1번 6.3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1964년에 박정희 정부 시절이고요. 당시에 한일협정,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시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에치슨 선언이 나옵니다. 1950년 1월이고요. 6.25 전쟁 전에 있었던 건데 지금 전쟁 중에 있었던 거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라고 해서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에서 타이완, 대만과 그리고 바로 한반도를 이 미 방어선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1950년 1월이에요. 6.25 전쟁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브라운, 당시 있었던 우리나라의 주한 미 대사의 이름인데요. 브라운 각서라고 해서 1966년에 있었는데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각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부마민주항쟁 1979년 유신체제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인천 상륙작전, 정답은 꽁꽁 숨겨놨지만 굉장히 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점이에요. 44번 개헌안에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면 내각.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을 무너지고 나서 허정의 과도 정부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개헌을 마련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개헌안이 발표된 이후에 대한 얘기인데요. 1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우리나라에서 재헌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1948년에 만들었고요. 이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농지개혁법 두 가지가 대표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1, 4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됐다, 깨졌다, 1947년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문제가 유엔으로 상정됐다, 안건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두 가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자 문화권에서 둘량자를 많이 써요. 둘 이자보다. 그래서 양원제예요. 그러니까 의원, 이 국회가 두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처럼 뭐 하원, 상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민의원, 참의원이라 한단 말이죠. 정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내각 책임제를 하면서도 양원제를 운영하는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된 거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5번 진짜 이거는 한능검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100억 불 수출 77년에 있었던 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항제철 착공식도 있고요. 그쵸? 여기 지금 대통령 모습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제1차 석유파동 1973, 74년에 있었던 이거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 자, 그럼 1번 최저임금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도보도 못했죠? 요거 어려워요. 어렵고 요거 원래 전두환 정부 때 일이에요. 1986년에 있었고요. 이번에 금융실명제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이라고 나왔는데, 금융실명제, 자 요거는 여러분들 김영삼 정부예요. 자, 3번에 한칠레 자유무역 FTA 나면 여러분들이 노무현 정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04년에 비준했는데요. 4번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줄여서 요즘 민주노총이라고 하죠. 민노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거 창립은 김영삼 정부예요. 1995년입니다. 5번 광주 대단지 이 사건도 한능검에서 기출로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1970년대, 1971년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삶이 힘들었던 분들을 국가가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광주 대단지 이동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수돗물도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더 갔지만 삶이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약 5만 명 이제 시위를 했다라고 알려진 광주 대단지 사건, 1970년대 있었던 박정희 정부 시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계엄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광주가 나왔고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바로 윤상원과 그 다음에 박기순의 영원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다라고 교과서에도 좀 나오고 있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주라는 힌트가 있죠.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이고요. 1980년에 있었습니다. 1번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데요.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보시면 되겠죠. 박종철, 이한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기를 맞았다. 당시 청와대가 아니었고 경무대로 불렀거든요. 이거 4.19 혁명이에요.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현대사를 되게 짧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한능검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3번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3.1 민주 구국선언, 이것도 진짜 한능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유신 체제에 대해서 저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긴급조치 철폐 같은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지금 제한하고 있던 유신 정부에 맞서 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분 가까이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쯤짜리인데, 자,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고요. 2000년입니다. 2000년. 자, 14 남북 정상회담 정상선언이라고 해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일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남북조절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7.4 남북 공동성명하고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3원칙이 이때 발표되고요. 이와 함께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돼요. 이건 1972년 아까 나왔던 박정희 정부 때 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착공되었다. 이게 바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일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에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이건 노태우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하고 노태우 정부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1992년. 5번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이거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8번 가문화유산.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원래 현대사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주제사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9, 50번도 이번에 되게 어려웠던. 자, 48번 보면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식 행렬이 나왔다라고 나온 거죠. 이게 원래 여러분들 외교장각 의궤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의궤라는 건 뭐냐면 왕실에서 중요 행사가 있으면 왕실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의궤예요. 특히 이게 외교장각 의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바로 그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이거를 이제 약탈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도서관에서 발견됐는데, 자, 그거예요. 그러면 1번, 기억해 보면 사초와 시정기, 이거는 실록에 처음 쓰는 거거든요. 이거 이 실록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록은 연대순으로 구성됐어요. 이건 기억, 니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이 따로 제작됐고 병인 양요 당시에 프랑스군에 약탈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9번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49번은 보면 독서 상품이라고 해서 이건 독서 상품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일신라 8세기 원성왕 때 났던 독서 상품가고 과거 시험 아니에요. 유교영전을 많이 읽었냐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를 광종 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는 뭐냐면 조광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천거한 사람들을 모아서 시험을 치르자. 그래서 어진인재. 그런데 여기 혈량방정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혈량과란 말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조광조는 바로 기묘사화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라가 진짜 어렸던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의정부가 나와서 조선시대겠네? 그런데 각부 판임관을, 판임관 처음 들어봐. 임명할 시에는 각기 관하, 학도 및 외국 유학생도 왔어. 이런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막 개화 분위기 나지 않았나? 네, 좀 오버했나? 시험을 거쳐 해당 주무장관이 전권을 임명한다. 눈 씻고 찾아봐도 과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과거제 폐지됐나? 다른 시험이잖아요. 단 졸업자가 없을 시에는 문필과 산술이 있고 시험을 통달한 자로 시험을 쳐서 임명한다. 시험을 보긴 봐. 이게 과거제 아닌 것 같죠? 과거제가 1차 가보개혁 때 깨졌잖아요. 그러니 이게 가보개혁 이후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49번. 가라를 활용한 탐구활동인데, 가는 신라 때, 통일신라 때의 독서 선분관이 고려시대의 시무 28조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에서는 최초의 과거제에 중국 후주에서 왔던 쌍기가 건의해서 광종이 수용했단 말이에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맞아요. 다는 중종 때 살인파 언간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해본다. 맞죠? 정답은 바로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것이고, 라의 가보개혁 이후에 이제 과거제 폐지하고 새로운 시험제들을 국가 마련한 건데, 임술농민 봉기 수습 위한 정부의 대책은 뭐예요? 삼정 이정청. 철종 때. 그러나 이거 잘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고 50번 봅시다.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얘기인데, 자, 돌아가 볼까요? 기억 이 제도 과거제, 니은 혈량가죠? 자, 그러면 제가 기억 과거제, 니은 혈량가라고 써놓고, 과거제가 왜 역분전이 지정돼요? 역분전은 왕건이 공신들한테 나눠주려고, 이거 토지제도잖아요. 과거제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기억, 지공거라는 거는 시험 감독관 선발관이에요. 합격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이라고 해서 사실상 스승과 제자와 같은 관계 끈끈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 과거 주관했던 사람이 날 뽑아줬으니까 마치 나의 사부처럼 너무 고마운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좌주와 문생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 이게 과거제에서 나와요.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자, 3번의 니은에 보면 혈량과는 조광조가 기존의 과거제가 잘못돼서 만들었는데, 제술, 명경, 잡과 승과라고 쓴 건 고려 과거제도죠. 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의 니은에 보면 혈량가가 성경에서 보는 관시, 한성시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쵸? 이건 혈량가인데 어진이 이제 추천하는 건데 잘못됐고, 기억, 니은, 홍범 14조 반포를 계기로 시행된 건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2에 한능검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 한 약 3문제 정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울컥 꿀럭 하면서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3문제 빼놓고는 충분히 패턴과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1급, 네,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는 좀 많이 어려웠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63회, 즉 2023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 순서로 갈 거다. 패턴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개념 익히고 그 다음 기출, 개념 없이 문제 없다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내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